세금하면 보통 지루한 서류 작업부터 떠올리시죠? 근데요, 이 세금의 역사가 사실은 정말 기상천외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세금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니, 설마 싶으시죠? 세금 좀 안 냈다고 몸의 일부를 잃은다니요?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진짜 종종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요. 세금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보실 세금들은 진짜 이게 말이 돼?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그 세금을 만든 사회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려줍니다. 뭐라고 할까요? 마치 그 시대의 거울 같다고나 할까요? 생각해보면 정부는 언제나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사람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네,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말 그대로 여러분 집 아궁이부터 얼굴에 난 수염에 이르기까지 정말 상상도 못할 것들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기이한 세금의 종류는요, 바로 부의 상징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일까를 그 사람이 가진 물건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는 리투르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시민 한 명을 콕 집어서 연극 제작 같은 공공사업 비용을 몽땅 다 내게 한 겁니다. 완전 직접적인 부유세였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7세기 영국에서는요, 집에 아궁이가 많으면,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살면 부자라고 생각해서 아궁이세를 걷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창문세였습니다. 이 17세기 영국에서는요,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보세요. 1662년에는 따뜻함의 상징인 아궁이에 세금을 매겼는데, 불과 30년 좀 지나서 1696년에는 빛의 상징인 창문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창문이 많을수록 더 크고 좋은 집에 사는 부자일 거다. 이런 아주 직관적인 논리였던 거죠. 이 세금 구조도 나름 체계가 있었어요. 일종의 누진세 방식이었는데 창문이 6개 이하면 세금이 면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좀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창문이 7개가 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했고 그 액수는 금방금방 불어났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아주 명확했어요. 창문 많은 거 보니까 부자네? 그럼 돈 더 내! 이거였죠?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훨씬 더 개인적인 형태의 세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세금들은요, 그냥 돈을 걷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이나 권력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똑같이 수염에다가 세금을 매겼는데 두 왕의 목표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영국의 헨리 8세한테 수염은 지위를 뽐내고 또 그걸로 돈을 더 걷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물론 정작 본인 수염에는 세금을 안 냈지만요. 반면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에게 수염은 없애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대화를 하려고 수염 안 깎는 사람들한테 벌금처럼 세금을 매겨버린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금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나라 국간을 채우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7세기 영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갑자기 여러분 집 창문 하나하나에 다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은 거의 정해져 있죠? 네, 바로 그거죠. 세금을 안 내려고 창문을 그냥 벽돌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이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당시 영국에서는요, 이 창문세를 피하려고 창문을 벽돌로 막는 게 정말 흔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영국에 가보면 이렇게 창문이 막혀버린 옛날 집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집들이야말로 세금이 사람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인 셈이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볼까요? 역사 속의 이 기이한 세금들이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속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충격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세기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덴마크인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세금을 매겼습니다. 일종의 인두스였죠. 그런데 만약 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벌이 정말 끔찍했는데 바로 코를 베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코세, 즉 누스텍스라는 악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잔인했던 코세가요, 오늘날 영어 표현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Pay through the nose라는 관용구가 있거든요.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끔찍한 세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가 살펴본 이 창문세, 수염세, 그리고 코세, 이런 것들은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한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았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수염과 창문에 매겨진 세금이 과거 사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내는 소득세나 탄소세 같은 것들 역시 먼 훗날 역사가들에게 21세기의 우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겁니다. 과연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세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